네, 이어서 함수의 최대 최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떠한 이야기인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끝 구간이 이렇게 A부터 B까지 닫혀있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입니까? b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예. 최소값은요? A. x가 a일 때가 최소값이 될 것 같아요. 그죠?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에서 자, 그리고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고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자, 이런 모양에서는 최대값 x가 얼마일 때죠? b일 때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입니까? 베타일 때겠죠. 베타일 때. 그래서 이때 최대 베타일 때가 최소값.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는 구할 때 이렇게 극소값이 관여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어디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양 끝값 구간의 양 끝값 또는 극대 극소가 되는 점에서 최대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극대와 극소 여기 어디 언저리에서 중간점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소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간이 A부터 B까지 극소가 되는 점이 베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간이 A부터 B까지니까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지죠? 그럼 이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B일 때죠? 예.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베타일 때예요. 극소일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어떤 구간 안에 극소값밖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값이 그대로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반대로 어떤 구간 안에 극대값밖에 없으면 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간 안에 극소값밖에 없으면 최소값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구간 안에 극대값밖에 없으면 최대값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죠. 네. 그 대신 이제 양 끝값은 조사를 하셔서 누가 최소인지 양 끝값은 조사하셔서 누가 최대인지는 아셔야 따져봐야 될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양 끝값과 그리고 극대 극소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최대 4개의 함수값만 구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값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도함수의 활용편에 나오는 것뿐이에요. 뭐 별거 없죠? 그래서 또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함수 fx가 이것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양 끝값, 즉 f-일까
F6의 값 조사하셔야죠. 그 다음에 또 뭘 조사하셔야 된다고요? 그때 극소값을 조사해야 된다.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하는 거고,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일단 마이너스 4로 다 나눠버릴까요? 인수 분해해 버릴까요? 자,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개형 그려놓고 여기가 0, 1, 5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가 0일 때는 무슨 값을 갖습니까? 극소. 극소를 갖고 1일 때는 극대. 극대를 갖겠죠? 예. 5일 때는 소. 다시 극소를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대 구해야 될 값이 모두 몇 개입니까? 몇 개 구해봐야 돼요? 극값이 3개니까 3개에다가 양극값 최대 5개를 구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갈게요. F-1의 값, F0의 값, F1의 값, F5의 값, F6의 값들을 다 구해보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계산하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리니 계산을 열심히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22가 나오고요. 0은 마 3, 1은 마 6, 5는 122, 6은 69가 나오니까 최대값은 122, 최소값은 마이너스 22, m 플러스 m 100. 네 100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귀찮네요. 네? 아니 저 내가 다 했잖아요. 왜 학생 귀찮죠? 안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했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물론 이 정도까지의 노동 문제를 시험에서 대놓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대놓고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돌려서 물어보나요? 네, 자꾸 말 걸지 마세요. 네. 73번 하겠습니다. 네, 자꾸 졸지 말고, 자꾸 말 걸지 말고. 네. 네. 곤란해요, 선생님이 지금. 자, 구간 1,4에서 함수 fx가 이것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18이랍니다. 그럼 양 끝값 조사해보고 극값 조사해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골라내기만 되죠. 할게요. f'(x)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찾아보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예. 0과 2. 그런데요. 자, 여기서부터 좀 살짝 이제 달라지네.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부터 4까지만 있어요. 1부터 4까지만. 그럼 이거 존재하지 않는 값이겠죠? 이 구간 안에 어떤 값만 존재합니까, 지금? 그 소값만 존재하죠. 그러면 x가 2일 때 극소인데 구간 안에 극소값만 존재하니까 이 값이, 이 자리가 곧 무슨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값이 곧 최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값만 구하면 되죠? 최대값만 구하면 되죠. 그치? 자, 그래서 F1의 값 또는 F4의 값을 비교해 보면 되고
최소값은 F2의 값이라고 우리가 찾은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F1은 여기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되고 F4는 4 대입하면 얼마죠? 이건가요? 그래서 얼마예요? 16 플러스 K인가요? 16 플러스 K? 네. 맞죠? 네. 그럼 두 값 중에 누가 더 최대값입니까? 그렇죠.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이 값이 최대고 최소값은 F2니까 8, 4, 3, 12, K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18이라고 했으니 16 더하기 K값과 K 마이너스 4의 값이 18. 그럼 이 K값이 6. K값은 3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예. 자, 여기 유형부터는 시험 출제 가능 유형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네. 저는 물론은요. 자꾸 말 걸지 마세요. 78번 하도록 할게요. 예. 자, 길이를 이용한 최대 최소 활용 유형이네요.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 함수고 얘를 움직이는 점 p와 p 이 함수니까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원점 사이 원점 여기가 뭐 0,0 할게요. 이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0,0을 지나는 어떤 선 하나와 그리고 얘의 접선을 구해서 그 접선과 요 0,0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긴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자고요. 요 점 P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P의 X 좌표를 T라고 한다면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이 점을 뭐 5라고 할게요. 그럼 P5의 길이는 루트 T 제곱 플러스 Y X 마이너스 X 제곱 Y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이것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t 4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얘 뭘 구해요? 네,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최소값. t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t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죠? t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근호 안에 있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식을 선생님이 ft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갈게요. 구간의 양 끝값. 근데 구간이 따로 없으니까 극대 또는 극소값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그럼 f 프라임 t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인수분해 t 4t의 제곱 마이너스 2분 0 그럼 t가 0 또는 t 제곱이 4분의 6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는 뿔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프 한번 도함수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는 0, 여기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뿔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슨 값을 갖습니까? 극소, 극대,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극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원함수 ft가 몇 차 함수니까 4차 함수고 극값을 모두 가지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두 개의 극소 중에 어느 극소값이 더 작냐? 만 따지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 둘 중에 한 곳의 극소값이 곧 최소값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t의 범위가 실수 전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f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하고 f 플러스 2분의 루트 3의 값은 어떨까요? 이게 본 2차식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대입하든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대입하든 값이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값이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분의 루트 7, 그리고 2분의 루트 7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최소값이 바로 2분의 루트 7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일이죠? 네, 최소값이랑 극소값이랑 같은 의미. 같진 않죠. 최대최소는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거고, 극소값은 도함수가 0이 되는 그 지점 좌우에서 그래프의 방향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어떠한 지점인 거고,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극소값이 극소 자리에서 y값이 가장 작으니까 극소값을 최소값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최소값이 항상 극소값은 아니지. 그래서 할까요? 자, 그 다음 80번. 이번에는 넓이에서 최대 최소 활용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것 같고요. 꼭지점이 0,12 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일 것 같습니다. 이게 내접하면서 한 변이 x축에 다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요 점을 a, 그렇다면 여기 대칭되어 있을 테니 마이너스 a.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는 2a일 테니까 세로만 표현하면 되죠. 세로도 뭐 여기 대입만 하면 되니까 12 마이너스 a 제곱일 것 같고요. 혹시 a의 범위 정도 알 수 있을까요? a의 범위? a는 얼마보다는 커야 되죠? 0. 0보다는 커야 뭐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최대 갈 수 있는 것이 여기보단 작을 것 같아요. 요 x절편. 얘 x절편 얼마입니까? 루트 12. 뿔마 루트 10이니까 뿔마 2루트 3이 되겠네. 그죠? 여기가 2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 그렇다면 a의 범위는 2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좋네요. 양 끝값이 등호가 안 들어있으니까 양 끝값 조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열린 구간이니까. 자, 그러면 이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넓이를 선생님이 FA라고 할게요. FA.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게 넓이인데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단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2루트 3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그럼 양 끝값은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등호가 없으면 못 구하니까. 그러면 어느 자리가 곧 최대 자리가 되버릴까요?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찾아봅시다. 그럼 A는 뿔마 2가 나오죠.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게 그려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2고. 그런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0부터 2루트 3까지만 범위에. 자, 요 자리 요 x일 때 무슨 값을 갖습니까? 그 대를 갖죠. 근데 이 범위 안에 극대밖에 없으니까 요 자리가 곧 무슨 값이 돼버려요?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가. 네. 그죠? 그래서 우리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F 2일 때가 최대이겠구나.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F 2일 때가. 그래서 이게 아까 FA 값이었으니까 F1을 하면 네, 이렇게 될까요? 자, 길이와 넓이에서의 최대 최소의 값을 도함수까지 포함시켜서 구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피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9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 이렇게 원뿔이 있음. 여기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음.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이 원뿔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4. 네? 아, 9. 네, 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이 원뿔의 반지름이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 당연히 90도. 물론 여기도 당연히 90도. 뭐 이렇게 있겠죠. 이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이니까 이 원기둥의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돼요? 원기둥의 반지름과 그지? 원기둥의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이 원기둥의 반지름을 몰라요. R이라고 놓읍시다. 이 몰라요. Y라고 놓읍시다. 괜찮을까요?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요 길이는 900이 아니고 진짜요? 왜 다들 동의하죠? 900이? 여기 길이 900이 Y. 900이 Y? 900이 Y라고 했나요? 네. 900이 R로 들어서 순간 놀랐어요. 900이 Y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Y라는 문자가 없어야죠. 이 Y도 R이라는 문자로 한 문자로 통일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기가 O, 여기가 A, B, C, D라고 한다면 O, A, B 하고 O, C, D가 서로 닮음이죠. 여기가 3, 여기가 9, 여기가 R, 여기를 9-Y로 잡음. 그럼 R과 9-Y가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3대 9, 1대 3이죠. 그럼 비례식 계산해보면 9-Y는 3R이 되고 그래서 Y는 9-3R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기둥은 반지름이 R이고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9-3R. 부피를 쓰림이 FR이라고 표현할게요. 부피를 FR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는 9-3R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개해보면 파이 9파이 R 제곱 마이너스 3파이 R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될까요? R 제곱 마이너스 3R 세제곱의 파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R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R의 범위는 이게 반지름이죠. R 0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요. 0보다는 커야 될 것 같고 얼마보다 작습니까? 3보다는 작겠죠. 3보다는 작다. 양쪽에 등호가 없는 열린 구간이니까 뭐 땡큐한 거죠. 양끝값 안 구해야 된다죠. 그러면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극대값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F 프라임 R은 18, 27,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되셨습니까? 네. 물론 약분하셨죠? 일단 뭐 파일을 약분해버리고 인수분 해주면 R은 0 또는 R은 3분의 2가 되죠. 그죠? 3분의 2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 여기가 3분의 2. 근데 구간이 0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으니까 여기 사이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이 극대값이지. 근데 구간 안에 극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값이고 최대가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 F3분의 2일 때가 F3분의 2일 때가 최대값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생각하도록 할게요. 계속 계산하면 10, 28가 되고요. 됐나요?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